배열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배열을 생성할 때도 정수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초기값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배열도 초기값을 줘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여기가 1000인데 초기값을 몇 개? 하나만 줄 수도 있죠. C에서는.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필로소피가 뭐다?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못 쓰게 만들었어. 용량을. 초기값을 줄 때는 용량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넘버스의 용량은 8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거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이제 1학년 다시 한번 C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자 배열하고 문자열은 다른 거예요. 자바에서는 문자열은 무슨 타입 처리예요? 스트링. 문자 배열은 그냥 배열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데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랑 달라요. 그렇죠? 이게 스트링을 받는 건데 스트링 받는 데다가 문자 배열을 전달 못해요. 스트링이 아니죠. 스트링 타입이 아니잖아. 배열도 엄연한 객체고 다른 타입인데 서로 타입이 달라요. 물론 타입을 문자 배열을 스트링으로 바꿔줘서 줄 수는 있는데 그 자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문자 배열을 생성자를 이용해서 스트링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스트링 설명드릴 때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스트링은 불변객체죠. 그래서 스트링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이제 또 함수, 연산자 재정의가 안 되니까 C나 C++에서는 벡터 쓸 때 얘가 벡터인지 배열인지 나중에 코드 보면 몰라요. 선언된 걸 봐야지. 이게 벡터구나. 알지? 그냥 이 색인 변수를 써서, 색인 연산자를 써서 막 벡터를 쓰고 있으면 마치 배열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없어요. 내가 딴 나라로 얘기하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바에서는 연산자 재정의가 안 되니까 이제 못하게 해놨으니까 스트링을 쓰든 뭘 쓰든 배열이 아니면 색인 걸 못 써요. 색인 연산자를. 근데 색인 연산자를 쓰면은 좀 더 코딩이 간결해질 수 있죠. 캐릭터 add 보다는 I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스트링을 뭘로 바꿔요? 문자 배열로 바꿀 수 있어요. S1 to 캐릭터 어레이 하면은 S1이 문자 배열로 바뀝니다. 그럼 문자 배열로 바꾸면은 우리가 그다음부터 코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날 색인 방식으로 문자를 다 갖고 코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게 바꿔놓으면. 문자열은 불변객체라 애플이면 애플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못 바꿔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배열로 가면 바꿀 수 있죠. 바꿔서 조작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작한 다음에 걔를 다시 문자열로 전환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또 뭐 써야 돼요? 요 방법을 쓰시면 되지.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꿀 때는 함수나 호출하면 돼요. 그런데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바꿀 때는 보통 생성자를 쓴다. 생성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재미난 거는 얘를 찍거나 얘를 찍거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배열을 찍게는 해놨어요. 오버로딩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찍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뭔가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배열이고 이 배열을 가리키는 변수가 고양이를 가리키는 변수나 차이가 없는 리모컨이다 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C에서 int n, 요 n은 상수 포인터라 그래요. 즉, 이 n이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C는 못 바꿔. C 부분 못 바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대입이 돼요. 즉, 이렇게 대입되면은 뭐 4개의 배열이, 값들이 4개를 옮겨오는 건 아니라 이제 2개의 리모컨이 똑같은 배열 객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좀 또 오해들 이제 동그랗게 그릴까, 이제 다음부터? 여기 용량까지 넣어서 객체까지 더 보이나? 그래서 그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간혹 여기서 그림에서처럼 배열이 2개 있는데 배열에 있는 여기 있는 좀 값들을 아니면 여기 있는 값들을 일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짜면 되지 뭐. 몇 줄이면 짤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귀찮지 원래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게 라이브러리에 있겠구나. 구글링 해가지고 어레이 카피 딱 넣으면은 이제 복사하는 방법을 구글이 가르쳐 줄 거예요. 요거예요. 어레이 카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요소들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거랑 대입하는 거. 그렇지만 항상 배열 리모컨은 이 배열 가리켰다, 저 배열 가리켰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트 배열을 가리키다가 더블 배열 가리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안 돼. 그럼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을 인재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배열을 이제 우리가 정수, 인트 하나처럼 이제 인자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열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바에는 뭐만 있다? call by value만 있어요. 근데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생애 이제 마지막으로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차이를 들어보세요. 이제 3학년 이상 돼서 그걸 강의하고 있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교수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도 이게 좀 그런데, 그치?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건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all by value는 F 함수에 있는 어떤 것을 G로 call by value로 전달을 하면은 변수 자체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값만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call by value. 그래서 G에서 바꾸더라도 얘한테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call by value.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사랑하는 전달 방식은 뭐야? call by value입니다. 왜? 왜 사랑해요? call by value만 쓰면 F 함수는 F 함수만 들여다보면 뭐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F 함수에 정의된 지역 변수들은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요? F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call by pointer, call by reference 하면은 이제 F 함수를 보더라도 이게 변수들을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면 또 저 함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똑같은 거면 call by value로만 다 전달을 하죠. 근데 이게 call by value로만 다 전달하고 싶은데 C에서는 배열은 call by value로 전달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왜? 1000개짜리 배열을 call by value로 전달하려면 매개 변수도 어떻게 돼야 돼? 10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야 되지. 만드는 것도 무식한데 거기다 뭘 해줘야 돼 또? 1000개를 옮겨줘야 되잖아. 그거는 못할 짓이라는 걸 만들 때부터 그 C 개발자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열은 절대 못해. 배열은 니네들이 하고 싶어도 call by value로 못 보내. 그리고 뭘로 보내요? call by 포인터 주소로 보내요. 주소로 보내요. 그럴 수밖에 없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효율성을 무지무지 중요했어요. 70년대는 컴퓨터 속도가 워낙 귀중한 때니까. 지금도 이제는 그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까 그렇게는 안 할 텐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또 무슨 장치를 해놨어요? C에서는 컨스트라는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컨스트를 붙이면 내가 콜 바이 포인트를 주더라도 너 못 바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바꾸려면 바꿔. 근데 컨스트 안 써주면 그거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C에서 프로그램할 때는 포인트 갖고 놀 때 앞에 컨스트 붙이냐 안 붙이냐 이게 되게 또 중요한 그 코딩 기술입니다. 강건성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콜 바이 레퍼런스는 콜 바이 레퍼런스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가 있으면 F에서 있으면 변수 자체가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50 바꾸면 끝나고 나면 15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콜 바이 레퍼런스예요.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면 G가 다른 사람인데 내 친구인데 내 거를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코딩에서는 그게 불가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바는 용기를 내서 콜 바이 밸류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콜 바이 밸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콜 바이 나머지 없어도 프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자바의 생각이죠. 근데 C++은 만들 때 뭐가 호환이 되어 있었어야 됐어요? C와 호환이 돼야 됐지. 그래서 C에 있는 걸 또 다 받아들여야 돼. C에는 뭐만 있었어요? 콜 바이 밸류? 이건 뭐야? 콜 바이 포인터예요. 콜 바이 포인터하고 레퍼런스 뭔 차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차이 다른 거예요. 문법적으로 다르잖아. 근데 C++를 가면서 이걸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왜 저걸 더 만들어놨을까? C++ 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뭐가 중점이 됐어요, 이제? 객체가 중점이 됐죠? 근데 그러면 객체가 중점이 되면 객체를 마구잡이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얘를 포인터로 하자니 참 싫은 거예요. 저도 싫은데 이 마이너스 이 기호, 이 화살표 기호. 그거 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쓰고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쵸? C++에서. 그래서 편하게 점 쓰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C++는. C++는 늘 한계가 어디에 있냐면 C와 호환되는 한계를 갖고 출발을 한 게 한계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안 돼. 아,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C밖에 모르니까 C++ 짜도 이게 C++인지 C인지 분간이 안 돼. 보통 짜면 우리 교수님들도 보면 다 C세대니까 C++를 짜셨대요. 보면. C++ 맞아요? 전혀 C++인데 내 몸은 막 포인터만 댑다 쓰고 막 이게 무슨 C++인지 C인지 알 수가 없어. 뭐 그래도 되지. 뭐. 호환되니까. 근데 C++는 그거 아니에요. C++는 점점 문제점 찾고 지금은 표준도 바꿔가면서 있어요. 근데 표준을 바꿔 C++ 11, 15, 14 가지만 어떻게 돼? 기존 거는 문법은 절대 못 버려요. 디프리케이트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빼고 다음부터 컴파일러가 안 해줄 거야 이렇게는 안 돼. 왜? 기존 코드도 솔직히 돌아가긴 해야죠. 컴파일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기능을 계속 즐겨 쓰시면 발전도 없고 코드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 11, C++ 14 나와도 아 저거는 내가 몰라도 되는 거지 하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손해다. 내가 그런 새로운 문법들을 익히고 내가 옛날 나쁜 문법 대신에 새 문법을 쓰는 게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죠. 그냥 그거 할게요. 그냥 얘는 이제 값만 갖다가 얘가 가면 영향을 안 주는 거고 우리 프로그래머가 제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주소 가요. 그럼 얘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딱 눈에 들어와. 아, 이놈은 전달할 때부터 주소 붙여서 전달해야 되겠고 쓸 때도 별표 쓰죠.
그럼 얘와 얘를 보면 코드만 봐도 뭔 짓 하는지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다음 거는 얘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이 코드만 딱 보면 요 위에 요 줄 빼고 딱 보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짜증나는 거예요. 뭐 무조건 인자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유사히 봐야지 얘가 콜 바이 밸류로 왔는 건지 콜 바이 레퍼런스로 왔는 건지를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효율적이니까 레퍼런스로 C++은 다 레퍼런스 보내. 그러면서 앞에다 뭘 또 붙여? 뭘 붙일까? 앞에다가 콜 바이 밸류를 흉내내고 싶으니까 앞에다가 뭘 붙여요? 컨스트를 붙여요. 이렇게 이제 이게 C예요. 컨스트 cat C 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C++ 스타일이죠. 객체를 전달하고 싶다. 포인터로 쓰면은 그 문법이 짜증나고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를 보내야 되는데 레퍼런스 보내면 내 의도는 아닌데 콜 바이 밸류인데 근데 이거를 콜 바이 밸류로 보내면 객체니까 무겁죠. 그럼 레퍼런스 보내야 되고 또 레퍼런스 보내는데 나는 의도는 콜 바이 밸류면 앞에다 컨스 써줘야 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밑에 보면 이걸 안 보고 보면 이게 무슨 콜 바이 밸류로 한 건지 콜 바이 레퍼런스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자바는 뭐만 있다? 콜 바이 밸류만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 하나가 있어요. 원시 타입만 있으면 아주 깔끔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못할 사람 없죠. 콜 바이 밸류로 전달한다. 값을 주는 거지 내 자신이 안 간다. 근데 자바는 뭐든지 내 자신이 안 가요. 내 자신이 안 가는데 이 타입 중에 8개 원시 타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참조 타입이에요. 그럼 참조 타입을 콜 바이 밸류로 보내면 이게 콜 바이 포인트랑 별 차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오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하다. 여기 보세요. 자, F2에서 A를 만들었어요. 배열을.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에 이제 4자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용량. 그러면 이 A를 일로 전달을 해요. F1으로. 그러면 이 전달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바에서는. 항상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 8개 제외하고는 다 전달하는 비용이 똑같아요. 비행기를 전달하나, 고양이를 전달하나, 배열 1000개짜리 전달하나, 배열 10개짜리를 전달하나, 다 비용은 리모컨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럼 리모컨 하나 던지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 A 이퀄 10 하면 뭐가 바뀌어요? 실제 배열도 바뀌죠. 실제 배열도 바뀌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뀌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보냈기 때문에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저 콜 바이 레퍼런스랑 똑같지 않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저 A는 누구 거예요? 이 A는 누구 거? F2 함수 거예요. 그럼 콜 바이 밸류만 있으면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요? F2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를 이쪽으로 전달했어요. 똑같이 아까랑. 뭐 그럼 똑같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B라는 걸 만들었어요. A 이퀄 B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복잡화 되니까 얘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변해요? 못 보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우리 자바 세계에는 저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바는 콜 바이 밸류밖에 없다. 자바의 콜 바이 밸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C에서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인트도 아니고 보이드, 수학.
int 포인터 A, int 포인터 B. 이 프로그램 해보셨죠? 수업 함수. 정수 두 개를 교체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여기 int n, int x 있으면 수업 n, x 하면 nx가 갖고 있는 값이 바뀌죠. 자바에서는 못 만들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콜 바이 밸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 자바에서. 이게 불가능하면 프로그램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자료 구조 듣는 사람 여기서 한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요번 주에 뭐 이거 있었냐면은 애드인가? 애드라고 하는 트리에다가 뭘 추가하는 거였어요. 트리에다가 노드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 키라는 정수값을 하나 주고 여기다가 루트에 지금 포인터를 줬어요. 근데 이렇게 주면 루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거기 가서 바꿀 수 있어도 루트 자체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add라고 하는 함수, 여기 있는 어디 함수에서 루트가 여기 있는데 얘가 포인터예요. 그러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다른 포인터가 있으면 요 값이 이렇게 복사가 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리켜. 그럼 요거 갖고 요거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걸 못 바꾸죠. 이걸 못 바꿔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제일 제가 싫어하는 뭘로 돼야 돼? 더블 포인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더블 포인터 하기 싫으면 하나서 어떻게 했냐? 반환을 받았죠. 혹시 이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집어넣은 거 자체를 바꿔야 된다면 반환 값으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얘 자체를 만약에 함수에 있는 얘 자체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페르시안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서 갖고 있는데 내가 함수예요. 내 페르시안 고양이를 어떤 함수에 팍 던져주면 그거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갖고 있던 페르시안이 샴으로 바뀌어. 그거는 자바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제가 자바에서 문제, 저거 왜 안 넣지? 지금 자바 9까지 나왔는데 왜 안 넣지? 맨날 안 넣지 하면서 메일 하나 보내볼까? 상 받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보내보세요. 오라클을. 컨스트 왜 안 쓰세요? 자바에서 왜 컨스트를 안 쓰세요? 컨스트 넣어주세요 하면 아마 누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라클에서 채용하지 않을까? 컨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서 얘를 바꾸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거 왜 안 만들어놨지? 컨스트를? 전 맨날 컨스트 추가할 텐데. 저 대신 누가 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오라클한테. 자바에 컨스트를 넣어주세요. 넣으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훨씬 강건해집니다. 왜 안 넣으세요? 하고, 그러면, 누구야? 우리 회사로 오세요. 그럴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컨스트 개념이 없어요. 그게 하나의 또 단점이고. 그 다음에 C에서는 여기가 배열이잖아요. 그럼 요 함수 안에서는 n이 배열이라는 거를 인식해요. 그래서 size of n 하면은 400이 출력이 돼요. 그렇지만 이 n을 f에다 전달하면 이 순간 이 f에서는 얘가 10개짜리인지 100개짜리인지 하나짜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C나 C++에서는 포인터로 이렇게 배열을 넘길 때 여기다가 하나를 더 주죠. 사이즈나 캐패시티를. 근데 자바에서는 여기서도 n이고 여기서도 n이면
이 두 개의 n들은 똑같은 리모컨이 되고 똑같은 요 배열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n의 렌스를 취하면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요 전에 얘로 이용해서 얘를 가나 얘로 이용해서 얘를 가나 똑같은 객체를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량하고 뭐죠? 크기를 일치시키면 배열을 전달할 때 배열만 전달해도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배열만 받는 메소드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그 메소드는 어떻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 메소드들은 그 배열은 용량과 뭐가 같을 거로 간주하는 거예요? 크기랑 같을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만약 용량과 크기가 다른 애를 그런 함수에 넣으면은 동작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배열의 이제 또 장점. 또 장점은 뭐냐면 아까 뭐 어떤 함수에서 int n 10 있으면 이거 리턴 안 되죠. C에서 리턴 안 돼요. 리턴하는 문법도 없어. 문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없어요. C에는. 여기 포인터를 쓸 수는 있는데 이런 문법, 배열 써서 이렇게 쓰는 문법은 C에 있어요? 없어요. C에 없는 문법입니다. 그렇지만 자바는 모든 배열을 동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반환하든 안 하든 반환할 수 있어요. 반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용량이 부족해. 용량을 늘리고 싶어. 그러면 항상 배열은 있는 그 자리에서 용량을 못 늘린다 그랬죠. 왜? 이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열은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연속된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 2배로 늘리려면은 2배짜리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새로.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원래 값들을 복사해줘야 되겠죠.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배열을 반환해서 요 값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턴하고 받는 거예요. A를 보내고 A를 받아요. 언제? 그냥 A를 받아서 A 배열 자체를 바꿀 거면 A만 보내도 되죠. 거기서 바꾸고 지지고 볶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A를 배열을 보냈는데 그 결과적으로 A가 기존 배열이 아닌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환을 받아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단위 포인터로는 못 짜서 이제 더블 포인터가 돼야 되는 이유와 똑같아요. 근데 이 개념이 어려우더라도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바는 그래도 좀 더 심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얘가 없어지면 사라지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알아서 가베지 돼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요것만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값들이 뭐다? 요 값들이 뭐예요? 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 있는 스택에 있는 집에 있는 건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 이 전체가 다 어디에 있어요? 힙에 있는 거죠. 힙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메인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가지고 자바, 하하, 도레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바는 뭐예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자바에서 자바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JVM이에요. 그래서 실행할 때 쓰는 거고. 만약에 컴파일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명령어예요? 자바 C. 그래서 자바 C 하하.자바 하면 자바 하하.자바를 하하.클래스로 바꿔줘요. 하하.클래스를 콘솔에서 실행시키고 싶다. 그럼 자바 하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자바 하하 하면서 뒤에다 도레미 이렇게 붙이면은 이 도레미는 하라는 프로그램에 뭐가 된다? 인자가 돼요. 그 인자들은 누가 처리해? 여기서 처리가 돼요. 근데 혹시 C에서 리눅스에서 프로그램 해보신 사람 알지 모르는데 C에서 만약 이렇게 짜면은 여기에는 C에서는 이게 다 들어와. 자바 하하 특히 하하는 들어올 거예요. 프로그램 이름까지는. 그런데 자바에서는 뭐만 들어온다? 도레미. 인자들만 요 아우스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최초 C하고는 많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야, 컨스트 없어도 우리 파이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파이널 이렇게 쓰면은 뭐가 파이널이냐면 이게 파이널이 아니라 이게 파이널이 돼요. 이게 파이널이 된다는 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쓰던 이 int n 10 그 n 그 C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얘를 파이널 만들 방법이 없어. 제가 제일 짜증나는 두 번째로 더블 포인트 다음으로 짜증나는 C 문법. const, int, 포인트, const, p.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안 써? 쓰지. 이거는 p도 const고 p가 가리키는 것도 const라는 거죠. 어느 게 앞에 거야? 앞에 게 아이씨 머리 아파. 안 쓰고 만다. 근데 이게 C 문법이 이래. 머리 아프죠. 아마 이런 게 싫어서 컨스트를 안 넣나? 자바에.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컨스트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자바에는. 근데 얘 자체를 컨스트 만들 수 있죠. 파이널 만들어서 얘는 요 배열만 가리키도록 고정시켜 놓을 수 있어요. 다른 배열 못 가리키도록. 근데 얘가 굳이 다른 배열 가리킬 필요가 없으면 파이널로 써주는 것도 좋아요. 얘가 잘못하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은 또 생긴 게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C에서는 다차원 배열이 어떻게 생겼어요? 100 by 10이면 어떻게 생겨? 1000개가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1000개가 연속적으로. 근데 얘는 1000개가 연속적으로 있지 않고 10개짜리가 110이니까 100개짜리가 하나 생기고 10개짜리가 또 100개 생겨요. 머리 아프죠. 근데 저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2개, 3개 쓰고 싶으면 3개 쓰고 여기 3개 쓰고 접근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아무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C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또 차이가 있냐면 이게 돼요. 이게 뭐야? 2차원 배열인데 각 핵마다 열의 수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미친놈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쓸 사람 없어요. 힘들어.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참, 공간을 얼마나 전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바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돌릴 때 A의 렌스와 A 로우의 렌스예요. 근데 모든 열의 크기가 같으면은 요거 대신에 0 써도 1 써도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로우라고 안 쓰고 계속 0 써도 똑같으니까. 근데 이런 거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로우 안 쓰고 여기서처럼 그냥 콜 사이즈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100이면 100 죽습니다. 어레이 인덱스 아우터 바운드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의 요거하고 이 사이즈가 같다고 해서 이렇게 짰지만 혹시나 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2중이든 3중이든 4중이든 요 배열, 템프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요 리모컨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잘 요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C++ 배열과 자바 배열의 차이점. 자바에서는 배열도 객체이다. 그리고 자바에서 이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될 때는 콜 바이 밸류로 전달되지만 얘가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배열 전달받은 함수에도 얘가 객체이기 때문에 렌스 멤버를 통해서 용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차원 배열을 인자로 사용해 매개변선할 때도 용량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C에서는 이거 절대 안 되죠. 맨 마지막 거 빼고는 다 써줘야 돼. 안 써주면 이 안에서 주소 계산이 안 돼요. C에서는. 근데 객체니까 객체에 들어가 보면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 해줘도 다 프로그래밍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배열을 생성할 때 초기 어몽 계산할 경우에 배열의 용량을 지정할 수 없다. 랑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자바에서는 가급적이면 배열의 용량하고 뭐를 일치시킨다? 크기를 일치시킨다. 크기를 일치시킨다. 동적 할당되는 배열이고 변수의 배열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고 자바에서는 배열을 함수의 결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이름은 수정 가능한 L밸류다. 그러니까 요 배열이 요거 가리켰다가 또 다른 거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열의 크기가 가깝다는 이치원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게 열거형인데 열거형도 객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자바의 되게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바에는 원시 타입 8개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객체예요. 근데 CRC++에서는 원시 타입 있고 배열 있고 스트럭처 있고 그래요. 뭐 스트럭처와 클래스가 같은 조금만 특성만 같은 거지만 그런 복잡한 것들이 막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배열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폼은 써가지고 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짜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서 쓰셔야 되는데 배열을 조작할 때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Array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있어요. 자바 유틸 Arrays. 요번에 그 저지에서 프로그램 경시대회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 경시대회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뭐 크기 주고 개수 주고 개수만큼의 정수 주고 거기서 최대값을 찾아라. 다 할 수 있겠지. 최대값 찾아라. 근데 내 머릿속으로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정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렬하면 최대값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렬해서 찾으면 그거 효율 떨어질까? 오히려 효율 좋을 거야. N번 효율 좀 떨어져. 어쨌든 큰 문제 없이 통과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정렬 알고리즘을 실제 짜고 있다. 그러면 경시대에 참가하기는 좀 그렇고 또 우리 시험 볼 때도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정렬을 짜고 있다. 근데 내가 정렬 잘 짜? 못 짜요. 퀵소트 잘 짜요? 나도 못 짜는데. 짜본 지가 대학교 2학년 때 빼고는 없는데. 다 라이브러리 써서 저건 짤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인서트 소트. 거기서 최소값 찾아서 맨 앞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서 다 최소값 찾아서 맨 앞으로 옮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짜서 소트 하잖아요. 시간 오버돼요. 시간 오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싹 짤 수 있어야 돼. 근데 소트를 보니까 여기 딱 있어요. 소트. 그러니까 내가 정수배열 만들었어. 정렬하고 싶어. 정렬 알고리즘 짜고 있으면 우리 중간고사 시험, 실습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 경시대 가서도 그분은 좋은 순위를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셔야 돼. 소트. 딱. 근데 이 소트는 뭐만 받아? 배열만 받아. 그 얘기는 뭐예요? 배열과 용량과 크기가 같은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소팅 하는 거고, 오름 내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소팅하겠어요? 작은 거부터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거부터 소팅을 하면 나는 큰 거부터 필요하다. 그러면 또 소팅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 영어는 어떻게 할래? 작은 거부터 소팅을 해주는데 큰 거부터 필요하다. 소트 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소팅은 돼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 뒤에서부터 쓰면 되지. 뒤에서부터 쓰면 큰 거대로 돼 있는 거죠. 뒤에서부터 안 돼 있어 하고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별 차이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시간이고, 소팅을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소팅은 돼 있을 거고, 뭐, 뒤로 짜는 거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T니까 이거는 정수는 여기 못 줘요. 정수 배열을. 그러면, 객체 배열을 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는, 뭐, 이상한 표시 돼 있는데, 요거엔 뭘 줄 수 있을까? 요걸 소팅할 때 쓰는 연산자를, 함수를 정해 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객체를 정해서 줄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람다 같은 걸 써서 여기다가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뭐 요번에는 키 갖고 소팅해라. 요번에는 뭐 갖고 해라는 거를 다 여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하는 것도 그냥 A-B, B-A 이렇게만 하면 돼요. A-B 하고 A-B, return A-B 아니면 B-A. 그러면 하나는 내림차순, 하나는 오름차순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특히 이런 거, fill, 채운다. 채우기 위해서 뭐 1부터 끝까지 다 for 돌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fill list 1. 그럼 여러분 짠 거하고 이거하고 속도가 차이 많이 날까? 뭐 별 차이 안 나겠죠. 얘가 더 빠르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짜다 보면 뭘 해?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막 여기 리트코드나 뭐 이런 데서 코딩 하다 보면 막 실수를 해. 그런데 하도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고 서미트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쉬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처럼 막 10번씩 틀려주니까 내가 막 나는 막 서미트 막 눌러버리고 나는 막 쉬운 문제도 한 10번씩은 틀려주니까 다 나 때문에 이 왜곡되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그거 하지 말고 문법 오류 같은 거는 거기 보면은 테스트 케이스 있잖아요. 하나만 해볼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카운트에 안 들어가요. 근데 서미트는 계속 카운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어떤 문제를 한 100번 실패해 주잖아. 그 문제의 난이도가 팍 올라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뭐 나머지도 뭐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메소드들을 잘 익히시거나 아니면 내가 배열 갖고 논다.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봐야 돼? 어레이즈에 내가 하려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여러분이 짤 수도 있어요. 오래 안 걸리고 짤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짜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실수라는 게 없죠. 완벽하게 다 검증돼서 라이브를 만들어진 거니까 실수가 없습니다. 소트 같은 거 제일 빠른 거 짜라 그러면 짜고 있기 그렇죠. 그거 어떻게 짜? 퀵소트 못 짜는 동기는 짜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디버깅 할 때 이거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은 뭐 할 때 많이 써봐요? 디버깅 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봐요. 포켓몬팡에 보시면은 내가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디버깅 해볼 때, 테스트 해볼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고기만 바꿔가지고 또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뭘 많이 써요? 초기 값을 주어서 배열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면은 불편한데 7x7 정도는 뭐 한번 만들어 놓고 조금씩만 수정해서 이거 테스트 해보고 저거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테스트 해본 게 잘 바뀌었는지 보려면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쭉 또 출력을 이쁘게 해줘요. 투스윙 써서.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점점점 요거가 오타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다? 정수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면 밑 안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 한다? 배열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여기 경우에 13, 20, 14 줬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배열, 받은 그 인자 배열의 용량은 얼마? 맨 마지막 거. 용량 얼마? 4가 되겠죠. 그렇죠? 4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론 맥스 찾으려면은 그만큼 안 돌아도 되죠. 항상 어레이에서 맥스 찾아라. 그러면은 초기 값을 엉뚱한 걸 쓰지 마시고 첫 번째 값을 초기 값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비교가 하나 있잖아. 뭐 어떤 사람은 맥스 인테저 또는 민 인테저 갖고 시작해가지고 비교하기도 하는데 하나 줄일 수 있어요. 초기 첫 배열 같은 경우에는 첫 값을 최소값 또 최대값으로 놓고 걔랑 쭉 비교하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도 쓰기 싫다. 자료 구조 배워보니까 너무 좋아. 배열 쓰는 것보다는 푸시 프론트, 푸시백 쓰고 이런 게 훨씬 좋더라. 그러면 뭐 쓰시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 쓰시면 돼요. C++에서는 못 써요. 벡터. 그래서 우리도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제 많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레이 리스트 써요. 왜? 속도 차이 그렇게 안 나고 용량도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가 알아서 필요할 때 늘려주고 다 해주고 뭐 웬만한 함수들 다 만들어져 있고 소트하는 것도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컬렉션스 같은 데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맥스 구하는 거, 민 구하는 것도 다 돼 있어요.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 갖고 뭐 SD 같은 것도 벡터 갖고 또 컬렉션스에서 이용해서 그 이터레이트 갖고 소트 다 되잖아. 그렇죠? C++도 그런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자료 구조도 배우고 있고 그런 학년들이니까 이제 웬만하면 배열 대신 자바는 좀 다른데 C++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배열 대신에 std 어레이 쓰고 std 어레이가 귀찮다 그러면 그냥 벡터 써서 프로그램하는 게 익숙해지면 얘네들 이제 몰라. 벡터만 써요. 제일 편해. 벡터 푸시백. 그게 제일 편하고. 그리고 벡터 푸시백 하다가 이제 색인 쓰고 다 하죠. 어레이 리스트도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자바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 쪽으로 가면 메소드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약간은 C++에서 벡터 쓰면서 느꼈던 그 간결함? 그런 거는 없죠. 그렇지만 많은 함수들이나 라이브러리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내가 웬만한 거는 라이브러리에 돼 있을 테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 테스트 해볼 때는 배열 말고 어레이 리스트 갖고 해보는 것도 되게 심플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열거형하고 실습을 좀 같이 좀 해서 1시간 더 보내고